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 스티어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긍정적인 말의 힘과 부정적인 말의 힘,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한국의 테크뉴스에서 맨날 보는 그 실리콘밸리의 정상의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 맨날 테크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 주식이 올라갔다 그러면 막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떨어졌다 그럼 또 대문짝만하게 납니다. 뭐 그런 회사 다니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잘 나갈까? 왜 이렇게 세계로 움직이는 이런 영향력을 미칠까를 생각해보면 그 회사의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 분위기가, 저희 회사 분위기를 얘기를 해볼게요. 회사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너무 일이 재밌어서 미칠 것 같아요. 이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 무슨 생각하냐면 저녁에 자면서 무슨 생각하면 빨리 잠이 깼으면 좋겠다. 내일이 와가지고 또 내일 또 재밌게 또 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뻥 아닙니다. 진심. 자, 근데 한국에서 저로 회사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대기업에 다닐 때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저도 한국에서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근데 맨날 무슨 마음이었냐면 진짜 내일이 정말 싫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한국 회사 다닐 때, 저는 한국 대기업 다닐 때 야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그 야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집에 와서 잠을 안 자려고 그랬어요. 뭐 집에 와서 TV를 보든지 아니면 뭔가 좀 뭐 스마트폰 질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일을 해가지고 기분을 좀 좋게 만들었고, 그리고 오늘 하루가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밤 늦게까지 집에 와가지고 막 새벽까지 잠 안 자고 있었어요. 왜냐면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싫었어. 왜냐면 내일 되면 또 회사에 질질 끌려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텐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늘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지옥 같은 한국 회사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더욱더 미국에 가고 싶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었죠. 인재를 수출하는 아주 1등 공신이 한국 기업 문화입니다. 자, 그럼 왜 한국 기업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미국 기업들은 왜 이렇게 재밌을까?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자, 일단 제가 한국 회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한국 직장을 다닌 적이 있는데 언제였냐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늘 말씀드리는 그 레파토리, 그 미국 문화를 몰라가지고 미국 대기업 인터뷰 모조리 떨어진 다음에 오갈 데가 없어져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슬픈 마음. 미국에서 나도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이 웅장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인터뷰에서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생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에 F1 OPT라는 걸 신청하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F1 OPT가 마지막 되는 날까지 취업이 안 돼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울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면서 이제 이렇게 진짜 울면서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한국 회사에 그래서 처음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입사하는 첫날 저희 와이프가 또 남편 또 박사 마치고 첫 직장이라고 회사 앞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첫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정문에서 와이프가 자기야 잘 가 하고 제가 첫 출근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다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똥 씹은 표정으로 출근을 하고
마음에 멍든 사람들 같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래서 좀 뭔 소리야. 근데 와이프는 느낀 거예요. 왜냐면 와이프가 원래 여성들이 조금 이런 뭐랄까 이런 감정적인 그 감성적인 센스가 강하잖아요. 와이프가 그렇게 느끼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렇게 출근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 첫 출근을 했는데 첫 주에 그 강당에서 그 회사 전무라는 사람이 자기 밑으로 다 집합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부장님을 그 사람들 다 보는데 앞에 한 300명 보는 자리에서 300명 정도 모인 자리였거든요. 그 팀 전체 인원이 300명이었으니까 300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전무님이 어떤 부장님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강당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딱 손가락질 하면서 이러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이번 모든 연구가 다 말아먹었어. 그러는 거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신 도대체 뭘 하고 있었어? 하면서 거의 한 30분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미리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케줄을 짜고 품질 검사를 해놨어야지 하는 거예요. 뭐지? 왜 저러지?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그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이 이제 그 대량 생산 직전에 했던 품질 검사에서 품질이 엉망인 거예요. 뭐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은 다 금이 가고 막 완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300명이 보는 앞에서 그 부장님을 개망신을 주는 거야. 30분 동안 계속 독설을 퍼붓는 거야. 전무님이 당신 한 명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큰 타격을 입었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신 한 명 때문에 우리 300명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어 하면서 30분간 이렇게 까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저 부장님이 저렇게 인격적인 모멸을 당하고 저 나이에 한 50대 부장님이었는데 저 인격적인 모독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이렇게 그 회의가 끝나고 그분이 일찍 퇴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부장님들하고 너무 속상해서 술 마시러 간다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 게 한국의 문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 회사 다니면서 항상 제가 들었던 말은 빨리빨리 하고 뭐 더 잘할 수 없어?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렇게 부정적인 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일할 때 그런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에 와서는 제가 이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가 회사에 되게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막 구름 위를 날아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수고했어 하면서 회사 주식을 막 팍팍 꽂아줍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임원들이 어떤 사람의 노고를 굉장히 뿡뿡 띄워줘요. 당신의 노고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 하면서 이 뭔가 이렇게 수고한 노력에 대한 감정적인 보상과 금전적인 보상을 확실히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인 보상은 뭔가 일을 잘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위에 임원들이 굉장히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당신이 매우 잘한 그 엔지니어링 결정 덕분에 회사 기술이 신기술이 히트를 치게 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수고의 대가로 회사 주식을 팍팍 꽂아줘요. 뭐 주식 뭐 1년에 한 번씩 꽂아주는데 꽂아줄 때 뭐 거의 꽂아주는 비용이 거의 뭐 5천만 원에서 1억씩 이렇게 한국 돈으로 한 1억 원에서 뭐 조그마면 5천만 원, 크면은 1억 원 정도. 그리고 정말로 성과가 대단하면은 몇 억씩 꽂아줘요, 주식을.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진짜 무슨 뽕 맞은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뿜뿜 막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회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거의 안 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을 다니면서 저는 부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로써 사람을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반면에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말로 한국을 드라이브합니다. 그 부정적인 한국 회사 다닐 때 항상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은 미래가 없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올해 고가 없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일하고도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나? 뭐 이런 부정적인 말밖에 안 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말로써 사람을 격려한다는 거죠. 그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미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모든 미국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그 미국에서 직장 다니던 시절에 한때 저도 그 커리어 초반기에는 없이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없이 살던 시절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 경력이 없어가지고 좋은 회사 못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국인들이 다 기피하는 그 외국인들만 가득 찬 그런 회사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다닐 때 그 후진국에서 온 나라에서 온 상사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진국에서 온 상사가 항상 그랬어요. 저한테 부정적인 말을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연말에 뭐 실적 검사할 때 최악의 실적으로 나갈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하면서 막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후진국 특징이에요. 후진국이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말을 그렇게 폭력적이고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가난한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미국이 부자인 이유는,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을 만들었던 이유는 리더들이 사람을 다룰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용해서 사람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에너지가 뿜뿜 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칭찬을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거예요. 재밌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컬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인 말의 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긍정적인 말의 힘으로 키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저는 많이 느꼈어요. 이런 문화들을. 그래서 저도 제 자녀를 키울 때 긍정적인 말의 힘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항상 많이 했던 이야기들은 그런 거였어요. 부정적인 말들. 너 왜 100점 못 맞니? 너 왜 수 못 맞니?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못한 거를 질책하는 말을 많이 해주는데, 저는 아들을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자녀가 좀 못하더라도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봅니다. 뭐 예를 들면 제 자녀가 과학은 잘하는데 수학은 못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잘하는 과학을 칭찬해 줍니다. 아, 과학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하고 충분히 칭찬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가 못하는 수학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아주 조금만 뭐라고 하는 거죠. 수학은 과학처럼 더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긍정적인 힘으로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말은 안 쓰는 게 좋은데, 한국 부모들이나 한국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너 왜 100점 못 맞았어? 너 왜 한 개 틀렸어? 사실 한 개 틀려서 96점 맞은 거면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왜 한 개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하는 습관 같은 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맥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성장해서 회사 가서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 회사 정말 다니고 싶지 않은 이유가 부정적인 말의 힘으로 사람을 드라이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말의 힘과 부정적인 말의 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